주식 펀드 매니저는 다 사기꾼이야. 혹은 주식은 내가 하면 물려. 아니면 주식 자산은 타이밍이 중요해.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식장을 떠나실 수도 있거든요. 헤지펀드 운용사 대표 릴레이 인터뷰 진행을 맡을 이명관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는 서울SM 매니지먼트 윤현종 대표님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IBK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를 시작으로 미래에셋증권, 키움투자증권을 거쳐 헤지펀드 운용업계에 발을 들였는데요. 서울SM 매니지먼트엔 2023년 대표로 합류했습니다. 주식운용 전문가인 윤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벨 구독자분들께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SM 매니지먼트 대표를 맡고 있는 윤현종입니다. 저는 2006년 소규모 PEF를 거쳐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인 액티브 매니저와는 다르게 운용 시작부터 절대 수익형 매니저를 해서 지금까지 16년간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운용 전문가로서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이 궁금한데요. 올 하반기 국내외 금융, 자본시장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매년 시장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는 특히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이유는 트럼프 관세 이슈가 남아있죠. 이 관세가 실제 물가랑 기업 실적, 그 다음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이고 아직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세 전쟁도 90일 정도 유예가 됐는데 이것도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금리 인하를 이제 고민하고 있지만 관세로 인한 물가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의장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반기 미국 경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국내의 경우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실제 이행 과정에서 약간의 후퇴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조금 고민되는 모습이 있죠. 게다가 코스피는 상반기에 지금까지 현재까지 약 30%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지수 레벨이 높은데 불확실성이 높아져가는 부분은 하반기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장되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코스피 5천에 대한 궁금증들이 커져갑니다.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시장 참여자로서 코스피 5천이 현 정부 임기 내에 달성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기존의 상법 개정이랑 배당소득 분리과세, 양도세 이슈 등등이 많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행 과정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투자자 신뢰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살짝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약속한 것들이 이행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이제 불협화음이나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표님의 운영 철학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대표님 운영 철학이 절대 수익 하락장 방어 등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전망 속에서 본인의 운영 철학을 어떻게 반영하실지 궁금합니다. 이게 변동성 통제하는 게 중요한 이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 해에 코스피가 상승하잖아요. 공격적인 매니저는 아마 30에서 4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보통 증권사는 투자자들 가입을 권유하죠. 그래서 투자자가 들어오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한 해 좋으면 한 해 또 하락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그 공격적인 매니저는 베타,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30% 또는 40% 이상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1년 동안 하락하고 1년 동안 회복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30% 하락하면 이걸 복구하는 데만 43%의 수익률이 필요해요. 근데 한 해에 43% 수익 내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년 하락, 1년 상승, 또 이후에 소폭 상승하면 대략 투자자는 가입 시점부터 2년에서 3년 정도는 원금 회복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변동성 큰 매니저를 잘못된 타이밍에 고르게 되면 2, 3년 시간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런 수익자들은 주식 펀드 매니저는 다 사기꾼이야. 혹은 주식은 내가 하면 물려.
아니면 주식 자산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식장을 떠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분들을 변동성이 낮게, 손실을 낮게 하면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서 주식을 타이밍을 맞추는 자산이 아니라 꾸준히 안정적이 내는 수익으로 보여드리면서 저희 회사 AUM을 키우는 거.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투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면 변동성을 상당히 강조해 주셨는데요. 예. 운영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시장 베타보다는 개별 알파를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전략을 구분하면 이제 펀더멘탈 롱숏 전략, 스페셜 시츄에이션 전략,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있어요. 이 중에서 펀더멘탈 롱숏 전략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아니면 변화하는 저평가 중대형주를 찾아내는 건데 변화를 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패션, 트렌드,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데 패션은 단기 테마예요. 예를 들면 과거의 허니버터나 싸이 열풍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트렌드는 최근에 K-팝, K-뷰티, 방산 또는 전력기기처럼 조금 더 가는 거고 패러다임 변화는 굉장히 큰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 미세공정 전환처럼 섹터 내 변화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트렌드처럼 사람들이 생활 습관이 바뀌는 거 이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 패러다임 변화를 보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패션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짧은 테마에는 투자하지 않고 주로 트렌드랑 패러다임 변화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저는 이 중에서 트렌드에서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K-팝이랑 주주환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에도 국내 K-팝은 개별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K-팝 데몬헌터가 히트를 치면서 전반적인 트렌드에서 패러다임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엔터주에도 일부 투자를 하고 있어요. 24년에 엔터주가 실적이 밀리면서 소외주가 됐을 때 좋은 가격에 이제 진입을 했고요. 주주환원 역시 저는 한국 시장을 리레이팅하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로 보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는 KTNG라는 기업을 보고 있고 KTNG는 해외 담배에서의 성장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살짝 슬로우한 부분을 해외 담배가 메꾸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부분을 투자자들에게 주주환원으로 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KTNG는 글로벌 담배 회사들처럼 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패러다임은 큰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트렌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1년에 몇 개씩 이렇게 발굴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평소에는 변화하는 저평가 중대형주에 집중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GU 플러스예요. LGU 플러스는 3년 동안 감익 추세였는데 작년에 CEO가 바뀌고 마케팅 비용이랑 캐펙스를 합리적으로 효율화하면서 올해부터는 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만 이익이 벌써 10% 이상 더블 디지트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주주환원도 같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EPS 성장에다가 PR도 리레이팅 되니까 주가는 상당히 잘 오르겠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펀더멘탈 숏 전략은 어떤 건가요? 펀더멘탈 숏 전략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롱 전략이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즉 지속적으로 안 좋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숏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변동성 관련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서울 SM 매니지먼트가 차별할 수 있는 전략적 강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략을 바탕으로 저희는 낮은 변동성을 바탕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즉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우수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이런 지표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소티노 비율, 젠센 알파, 트레이너 지수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메인 펀드가 퍼스트 클래스 1호인데 24년 코스피가 9% 이상 하락하는 와중에도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했고 2019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그 중에서도 최대 손실률 지표인 MDD,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8.3%로 코스피가 35.7%입니다.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그 변동성 지표인 표준 편차 역시 7.5%로 코스피 19.5%와는 비교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설정 후 성과도 코스피를 11% 정도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샤프 비율이 0.92이고 코스피가 0.31. 비교하면 3배 정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펀드의 낮은 손실, 낮은 변동성이 저희 회사의 차별화된 포인트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지수가 급등했던 시장보다는 향후에 하락이나 횡보 또는 완만한 상승 시에 좀 더 잘 작동하는데
지금같이 급등 후 횡보하는 기간에는 저희 전략이 좀 더 강점을 갖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성장 로드맵 관련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저희는 현재 약 1,000억 원의 운용 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전략을 토대로 주식형 절대수익형 펀드를 늘리고 싶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저희 새롭게 메자닌 쪽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년 후에는 약 2,000억에서 2,500억 원으로 운용 자산을 늘리는 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더벨 구독자와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자분들 중에서 주식을 모멘텀 자산이 아니라 알파를 낼 수 있는 자산으로 여기시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매니저를 찾으시는 투자자분들은 저희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윤현정 서울에셋 매니지먼트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울에셋 매니지먼트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운영 성과로 투자자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서울에셋 매니지먼트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